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고 반가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이 잡히면 먼저 한숨이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일은 점점 줄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피곤해질까봐 망설여지고, 만나고 나면 허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변한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젊을 때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울리는 살보다 조용하고 단순한 하루를 더 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일수록 사람을 더 신중하게 만나고 관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피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에 도달해 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다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외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안해지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쓰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의 방향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 역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만남이 정말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이어가던 관계들이 하나둘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이기적이어서도 차가워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애써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 만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은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들어보시면서 내 삶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소모가 생각보다 삶을 크게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며 생기는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래도 사람이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유난히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보다 사람이 남기고 가는 피로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모임을 꾸준히 나가던 한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까지 곱씹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기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감정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한 기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고 잠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감정 소모가 더 커집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은근히 비교하는 분위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있으니 더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괜히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아끼게 되고, 그럴수록 대화는 자연스럽지 않게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느낍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이어오던 관계인가를 말입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이유도 줄어들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감정을 소비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뒷말이 많거나 만날 때마다 불편한 주제가 반복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먼저 거리두게 됩니다. 이 선택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노후로 갈수록 감정의 평온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과의 만남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줄이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하는 60대가 많습니다. 약속이 줄어드니 몸도 덜 피곤해지고 괜히 신경 쓰던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기 시작한 60대는 곧 사람을 만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만난 뒤의 마음 상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마음이 편해지는 만남인지 아니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만남인지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관계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남는 사람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모임을 정리한 한 분은 사람 수는 줄었지만 하루의 질은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말실수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와서 혼자 후회할 일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60대에는 작은 감정 기복이 몸 상태까지 흔드는 경우가 많아 이런 변화는 더 크게 체감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치면 다음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미루게 되고 약속도 점점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를 배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웬만한 감정 소모도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이 바로 사람을 줄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말을 아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60대가 되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오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괜히 한 말이 오래남아 돌아다니는 것을 겪다 보면 차라리 말할 기회를 줄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말도 줄고, 말이 줄면 감정의 파동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렇게 조용해진 삶에 익숙해지면 다시 시끄러운 관계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60대가 이 시점에서 말합니다. 이제야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남을 맞추느라 써왔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후에 삶 전체를 바꾸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이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돈과 깊게 얽혀 있다는 현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도 웃고 넘길 수 있었고 서로 형편이 비슷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빠듯해지면서 관계 속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계속 내는 쪽이 되면서 관계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 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역할처럼 굳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만남은 즐거움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매번 더치페이를 하자니 괜히 인색해 보일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면 차라리 만남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편한 선택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은 거절해도 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빌려주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거절하자니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 딜레마는 60대 이후에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에 큰 무게로 남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돈 문제로 오래된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직접 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일수록 관계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까지 굳이 돈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얽힐 가능성이 있는 관계부터 스스로 거리두게 됩니다. 이 선택은 비정하거나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는 일도 마음이 쓰이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빚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해결하고 혼자 지내는 쪽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괜히 잘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런 피로는 모임을 거듭할수록 쌓이게 됩니다. 결국 많은 60대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돈 문제로 고민할 일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이 줄어드니 지출도 줄고 괜히 마음 쓰일 일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삶은 단순해지고 생각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돈이 많아서 얻는 만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선택은 손해가 아니라 정리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현실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관계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에게 공통된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져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잡고 관계를 넓히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루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만남이 다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의무처럼 이어오던 모임과 형식적인 약속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 괜히 마음 불편한 사람에게 쓸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그는 약속을 잡기 전에 늘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만남이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그냥 피곤하게 만들지를 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가 외로움으로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귀해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만남이나 쉽게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과 체력이 만남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루 외출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동이 많은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몸과 시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나며 삶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집니다. 이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평온한 하루, 건강한 몸, 조용한 마음이 가장 앞자리에 놓입니다. 이 우선순위 앞에서 많은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실제로 사람을 줄인 뒤 삶이 훨씬 단순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이 줄어들자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규칙성은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선택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 남은 시간을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삶의 밀도를 선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60대가 되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고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해진 것은 아닐까 돌아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변화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60대는 더 넓게 사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게 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줄였다고 해서 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시간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안정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 내 하루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람을 줄이고 싶어지는 마음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는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지킬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건강한 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